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네, 오늘은 승무패 44회차 챔피언스 리그 14경기 최종 픽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시간이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챔피언스 리그가 주중에 펼쳐지다 보니까 월요일 저녁 그리고 새벽 그리고 화요일 오전까지 챔피언스 리그 공식 채널에서 수시로 부상자와 결장자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수시로 이게 정보가 바뀌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빠르게 취합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해서 초안픽에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고 제가 이 자료에 초록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초안픽 영상에서 공유드리지 않았던 수시로 업데이트된 부상자 및 결장자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초록색 부분을 중점적으로 빠르게 초안픽에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최종 픽을 구성을 했는지 보여드리는 식으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이 풋볼 살롱이 제시하는 자료와 픽, 그리고 인사이트, 여러 스토리들은 그대로 따라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구성하신 초안픽에 이 14가지의 어떤 스토리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 혹은 나의 생각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만 쏙쏙 골라 가셔서 야무진 픽을 만드는데 활용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샤우타르와 인터밀란의 경기죠. 초안픽에서 저는 인터밀란의 단통 승리를 예상했는데 최종 픽에서도 그대로 인터밀란의 단통 승리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선 이게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다 보니까 샤우타르 쪽의 어떤 투표율이 조금은 어, 몰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은 투표율을 받았죠. 샤우타르가. 그런 점이 있는데 어쨌든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3대2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샤우타르 쪽을 믿어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새로 들어온 그 부상자 소식을 보면 리그 5경기에서 4골을 넣었던 미드필드 코발렌코 선수가 넓적다리 근육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 출전 불투명 같은 경우에는 결장이 확정된 게 아니고 의심이 된다.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다. 이기 때문에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코발렌코 선수 외에 주종급 부상이 없어서 전력 누수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이고 다만 저는 인터밀란이 루카쿠 선수가 요즘 굉장히 폼이 좋다는 점, A매치를 포함해서 5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고 총 7골을 넣었고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4강에서 샤흐타르를 상대로 인터밀란이 5대0 대승을 거뒀고 그 경기에서도 루카쿠 선수가 2골, 그리고 루카쿠 선수와 그 쌍포죠. 루카쿠 선수와 공격을 이끌고 있는 라우타로 선수도 2골을 넣은 적이 있어서 뭔가 샤흐타르의 담당 일진 느낌이 난다. 인터밀란이. 해서 저는 인터밀란의 단통 승을 그대로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산체스 선수가 넓적다리 부상으로 불투명하고 슈크리니아르 그 토트넘과 링크가 났었던 그 수비수죠. 그리고 갈리아르드니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애슐리 영 선수가 코로나19로 결장을 합니다. 해서 수비진에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를 하셔서 샤우타르 쪽을 믿어보실 분들은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인터밀란의 단통 승리로 그대로 밀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아틀레티코와 짤츠부르크 저는 초안픽에서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를 예상을 했고 최종 픽에서도 단통 승으로 AT의 단통 승으로 밀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제가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상한 라인업을 보니까 이 수아레즈 선수가 지금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출전이 불투명하다라고 나와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AT 마드리드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요즘 올 시즌 디에고 코스타 선수도 부상이고 수아레즈 선수가
라리가 5경기에서 4골을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독박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수아레즈 선수가 만약에 결장을 하게 된다면 AT 마드리드의 어떤 득점력에 있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라고 또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상당히 조금 짤츠부르크 쪽에 어떤 무승부 쪽으로 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현지 언론 기사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골닷컴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 시메오네 감독이 팀 훈련에 수아레즈 선수가 불참은 했지만, 이게 뭐 부상 때문은 아니고 컨디션 차원의 문제였고, 개인 훈련은 문제없이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 그 짤츠부르크 전에 선발 혹은 교체로 충분히 출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수아레즈 선수 외에 사울 니게스 선수나 카라스코 선수, 측면 자원이죠. 카라스코 선수도 햄스트링으로 불투명한 상황인데, 어쨌든 수아레즈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그대로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아, 밀고 갈 예정이고요. 그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백업 자원인 베르네드 선수 외에는 주전급 그 전력에 이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짤츠부르크가 상당히 그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절대 1강이고, 지난 시즌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디까지나 황희찬, 홀란드, 이런 미나미노 이런 선수들을 다 이적을 한 선수들이죠. 이런 주축 선수들이 빠졌고, 그 주축 선수들이 활약했던 어떤 잔상이 남아 있어서 짤츠부르크에 대한 어떤 고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차전에서 미넨전 대패를 당했고, 반드시 홈에서 잡아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꾸역쓰기든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3번 경기 메넨글라드바흐 레알 마드리드 경기인데요. 초안픽에서 저는 레알 단통 승리를 예상했고, 챔피언스 리그 공식 채널에서는 메넨글라드바흐는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은 없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 지금 오른쪽 풀백 나초 선수가 그 공백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플레이메이커 웨데가르드 선수도 부상으로 아웃이 진작이 된 상태고, 카르발 선수도 부상이고, 오른쪽 측면 수비에 공백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해서 이 부분만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조심을 한다면, 아무래도 엘 클라시코에서 분위기를 제대로 반전한 레알 마드리드이고, 어쨌든 홈경기 1차전 챔스 홈경기에서 3대2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었는데, 이 경기에 라모스 선수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르히오 라모스 선수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그리고 어떤 정신적 지주이기 때문에 라모스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스쿼드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는 천지 차이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그대로 레알의 단통 승리로 밀고 가겠습니다. 4번 경기 포르투와 올림피아코스 경기입니다. 제가 최초에 이 승과 무 투포를 잡았었는데, 포르투의 배당이 너무 높고, 포르투와 맨시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페 선수가 상당히 다혈질적이죠. 페페 선수가 다혈질적이고 페널티킥을 실제로 내주기도 했고, 올 시즌 포르투가 이적 시장에서 주축 몇몇을 보냈습니다. 뭐 맨유로 이적한 풀백 알렉스 텔레스 선수랄지, 뭐 그런 선수들 주축이 몇 명 이탈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도 맨시티 상대로 선제골도 넣고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아, 포르투가 그래도 홈에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그 맨시티전에 골을 넣었던 백업 공격 자원이죠. 루이스 디아즈 선수가 지금 넓적다리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자원인 오타비오 선수도 불투명하고 조금 전력 누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올림피아코스가 지난 마르세유와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기본적으로 이 올림피아코스 팀이 베스트 라인업이 상당히 나이가 조금 있는 베테랑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력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팀이라고 보는데, 주말 리그 일정이 취소가 돼서 FC 포르투보다 3일 더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무리 원정 경기 포르투갈 그 원정을 떠나는 입장 이라고는 해도 3일간 더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 노장 선수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포르투 원정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는 점에서 저는 쉽사리 포르투에게 올림피아코스가 제 아무리 원정이어도 올림피아코스가 그리스 팀이라고는 하나 유럽 대항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초안픽에서 투포를 잡았던 것을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틀려고 합니다.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모하메드 카마라 선수가 코로나19로 아웃됐다는 점이 조금은 전력 누수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 5번 경기 마르세유와 맨시티 이 경기는 제가 초안픽에서 맨시티 단통 승리를 예상을 했었고 최종 픽에서도 단통 승리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주의 깊게 봤던 것은 우선 제가 나단 아케 선수, 그 맨시티의 아케 선수의 어떤 부상 복귀 여부가 조금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아, 그 월요일 새벽이죠. 월요일 새벽에는 사타구니 부상으로 아케 선수가 불투명하다라고 나왔었는데 화요일 오전에 보니까 아예 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케 선수의 어떤 복귀는 불가능할 것 같고 대신에 그래도 라포르테 선수는 그 진작에 훈련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라포르테와 디아스 센터백 조합이 가동이 된다면 제 아무리 마르세유가 홈 경기고 지금 부상자가 없다고는 해도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지금 10경기째 승리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올 시즌 뭐 홈에서 그렇게 강한 모습도 아니고요. 1승 2무 1패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급 차이가 나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초안픽에서 말씀드렸듯이 아구에로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덕배형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그래도 복귀를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마르세유 정도는 이기고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해서 초안픽과 그대로 맨시티의 단통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경기 아탈란타 대 아약스. 제가 이거 초안픽에서 승과 패 투포를 잡았었는데 변함없이 승패 투폴로 가려고 합니다. 우선 창 대 창의 대결이 느낌이 너무 많이 나고 서로 빠꾸 없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닭공팀이죠. 지난 시즌 아주 센세이션한 닭공 축구로 유럽 축구 팬들을 상당히 매료시켰고 지난 산프도리아전에서 이게 3대1로 1대3으로 패배를 해서 조금 아탈란타가 조금 마팅이가 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주축 대부분의 선수들을 조금 로테이션을 돌린 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약스전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고 이게 보니까 그 챔피언스 리그 공식 채널에서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드룬 선수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처음에는 불투명하다였었는데 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서 아탈란타의 어떤 중원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올 시즌 수비가 불안하죠. 지금 공격에 치중하는 모습이고 클린시트 빵회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금 빠진다면 좀 더 수비적으로 공백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고 더더욱 화력에 집중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아탈란타가 올 시즌 조금 수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지난 시즌 주전 골키퍼였던 골리니 선수가 지금 부상 중으로 백업 골키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골키퍼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이 백업 골키퍼의 출전이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뒷문이 불안하다 보니까 아탈란타의 수비도 연쇄적으로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전력 누수가 생겼고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백업 자원인 쿠두스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아웃됐고 그것 외에는 별다른 결장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훈텔라르 선수도 원인 불명의 이유로 지금 불투명하다고는 하는데 어디까지나 백업 공격수이기 때문에 아약스 쪽이 조금은 전력 손실이 적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자국 리그에서 13대 0 대승을 거뒀었고 그 경기에서 신예 스트라이커 트라우레 선수가 5골 3도움으로 아주 맹활약을 했었고 이 슈퍼 유망주라고 불리는 안토니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올 시즌 네덜란드 리그 LADBG에서 4골 2도움을 기록 중인데 지난 리버풀전에 아쉽게 결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안토니 선수가 리버풀전에 나왔었다면 조금은 아약스가 0대1로 아쉽게 패했는데 조금은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 안토니 선수가 지금 상당히 핫한 선수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제가 초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창과 창의 대결 느낌이라 어떻게든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승패 투폴로 가겠습니다. 7번 경기 크라스노다르 첼시. 이 경기는 제가 초안픽에서 약간 이변으로 꼽고 무와 패 두 가지를 봤었는데 단통 패로 틀었습니다. 우선은 단통 패로 틀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챔피언스 리그 공식 채널과 여러 현지 기사를 조금 찾아봤는데 우선은 왼쪽 측면 자원인 클라에손 선수가 지금 햄스트링으로 결장이 예상이 되고 지금 크라스 노다르 쪽에 코로나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뭐 확실히 결장이다라고 나온 건 아니고 불투명으로는 나오는데 주전 측면 자원인 카벨라 선수 4골 1도움이나 기록하고 있는 카벨라 선수 코로나19로 결장이라고 지금 샘스 공식 홈페이지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벨라뿐만 아니라 마커스 버그 주전 공격수 10경기 5골 2도움 그리고 주전 중앙 미드필더 올손까지 지금 코로나19와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출전이 불투명하고 상당히 코로나 이슈로 뒤숭숭한 모습의 크라스 노다르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라면 첼시가 어쨌든 원정에서 그래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고 맨디 골키퍼의 합류로 클린시트도 늘어가고 있고 수비적인 측면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뒤숭숭한 크라스 노다를 상대로 그래도 첼시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해서 초안픽에서 무패였던 것을 단통 크라스 노다르의 단통 패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뭐 왼쪽 백업 풀백 자원이던 마르코스 알론소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고 케파 골키퍼가 뭐 부상으로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케파 골키퍼가 없어도 까바이에로 골키퍼가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력 누수 측면에서는 첼시가 크라스 노다르보다 덜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8번 경기 바샥쉐이르 그리고 PSG 경기. 이 경기는 가볍게 PSG의 단통 승리를 예상했었고 초안픽에서도 최종픽에서도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샥쉐이르 같은 경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오케척구 선수와 뭐 백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샤들리 선수 우리에게도 익숙한 선수도 잘생긴 선수인데 토트넘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이 샤들리 선수는 부상으로 일찌감치 올 시즌 활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전력 누수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PSG가 부상자가 꽤 많습니다. 베르나트, 드락슬러, 이카르디, 베라티 등 뭐 부상 결장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스쿼드 뎁스로도 바샥쉐이르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네이마르, 음바페, 디마리아 선수 이 3인방이 건재하기 때문에 활용으로 찍어 누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PSG의 단통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세비야 대 렌. 이것은 초안 픽에서 제가 승무를 예측을 했었고 최종 픽에서도 그대로 승과 무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쥘쿤데 그 중앙 수비수 쥘쿤데 선수가 코로나19로 결장이 확정이 됐고요. 이 쥘쿤데 선수가 못 나오는 기간 동안 세비야가 단 한 경기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무 2패로 부진을 했었고 그만큼 쥘쿤데 이 젊은 수비수의 공백이 커 보입니다. 상당히. 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뭔가 그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이 더 떨어지지만 그래도 활용 면에서는 충분히 한 골 이상을 득점할 수 있는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그래도 홈에서는 질 것 같지 않습니다. 워낙에 유럽 대항전 DNA가 있는 팀이고 렌을 상대로 충분히 승리를 따내면서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겠지만 세비야가 그렇게까지 득점력이 강하지 않다는 점과 주일 쿤데 선수의 결장이 맞물린다면 충분히 렌도 한 골 이상 넣으면서 적지에서 승점을 가져갈 확률도 있다 해서 저는 승과 무 투포를 잡고 가겠습니다. 네, 렌에는 왼쪽 풀백 마우아사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아웃된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번 클럽 브리에 대 라치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안픽에서 라치오의 단통 승리 쪽을 봤었는데
최종픽에서는 승패 투픽으로 틀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우선 주전 골키퍼인 민요레, 민홍레 형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민홍레로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민요레 선수가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민요레 선수가 벨기에 대표팀에서도 지금 중용을 받고 있고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지난 42회차 1번 경기였죠. 제니트와 클럽 브리헤의 경기에서 브리헤가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소위 말해 역배가 터졌었는데 그 경기에서 브리헤가 한 골을 실점을 했습니다. 실점을 했는데 그 실점이 자책골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말인즉슨 제니트가 자력으로 넣은 골이 단 한 골도 없었다는 점이고 브리에의 자책골을 넣은 선수가 다름 아닌 그 미뇰레 선수 대신 나왔던 백업 골키퍼가 자책골을 넣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주전 골키퍼인 미뇰레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골문에서 안정감을 더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리그 경기에서 브리에가 패배를 했는데 제가 그 경기 양상을 보니까 주전 미드필더인 보머 선수 이 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보머 선수를 포함해서 몇몇 주전급 자원들을 후반에 투입시키는 어떤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홈에서 라치오까지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이 주전 골키퍼 미뇰레 선수의 복귀가 상당히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통 승리를 예상을 했었는데 클럽 브리에가 그래도 기세를 이어서 그리고 미뇰레 선수의 복귀까지 더군다나 지금 홈에서 3승 2패 무승부가 없다는 점은 홈 구장에서 그래도 한번 라치오를 잡아보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도 브리에 쪽의 이변을 보고 승패 투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라치오 쪽에는 중원에서 어떤 왕성한 활동력과 그 빌드업을 담당하고 있는 루카스 레이바 선수가 근육 문제로 지금 불투명하다고 하네요. 11번 경기 도르트문트 제니트.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리를 예측했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엠레찬 선수가 코로나19 플러스 경고 누적까지 아주 세트로 결장을 하지만 그래도 센터백 아칸지 선수의 복귀는 도르트문트의 수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니트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홈 깡패의 제니트였는데 홈에서 지금 2연패를 당했고 브리에전 충격패에 이어서 자국 리그에서도 패배를 했고 일단 공격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문 선수가 지금 질병으로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지금 리그 11경기 6골 1도움의 그 아즈문 선수 허옇게 생긴 그 아즈문 선수 있죠. 이란 선수인데 우리나라 A매치 때도 상당히 많이 보였던 그 아즈문 선수가 맞습니다. 그 아즈문 선수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말콤 선수도 지금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원정에서 그렇게 센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제니트가 이러한 전력 누수를 안고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다? 이거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고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리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페렌츠바 그리고 디나모 키예프 헝가리 팀 대 우크라이나 팀의 경기고 최종 초안픽에서 저는 무와 패를 봤지만 승과 패로 바꿨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우선은 제가 페렌츠바가 그래도 헝가리 1강 팀이고 홈에서 좀 깡패라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잡지 않겠냐고 했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또 승리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파악한 바로는 그 챔피언스리그 공식 채널에서 보니까 그 주전급 센터백입니다. 디나모 키예프의 주전 중앙 수비수 미콜렌코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결장할 거라고 합니다. 또한 주전 골키퍼입니다. 부스찬 골키퍼도 지금 코로나19 양성으로 결장할 거라고 합니다. 이 부스찬 골키퍼가 스페인과의 A매치에서 선방 쇼를 펼치면서 우크라이나가 스페인을 꺾었을 때 상당히 공을 세웠던 골키퍼인데 이 부스찬 골키퍼도 없고 주전 중앙 수비수 미콜렌코 선수까지 없다면 이게 지금 수비가 지금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스찬 골키퍼 대신 선발 라인업에 지금 들어와 있는 선수 그 백업 골키퍼가 올 시즌 두 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고 모두 컵 대회에서 백업용으로 나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디나모 키예프가
최근 면에서는 조금은 우위에 있다고는 하나, 제가 초안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 5대 리그 밖에 있는 리그 간의 대결은 도찐 개찐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아, 이게 수비진의 지금 전력 누수가 상당한 디나모 키예프를 상대로 페렌츠바가 홈에서 충분히 승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오래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지난 2013년에 디나모 키예프와의 어떤 친선 맞대결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뒀던 그런 기억도 있기 때문에 더욱이 페렌츠바는 주전급 부상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국 리그에서 헝가리가 뭐 지금은 아웃 오브 안중 상당히 그 별로 쳐주지 않는 리그지만 푸스카스, 우리가 푸스카스상이라고 하죠. 그 가장 한 해에 원더골, 멋있는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그 푸스카스상의 그 푸스카스 선수가 다름 아닌 헝가리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 푸스카스가 이끌었던 헝가리는 마샬 마자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로 상당히 국제 무대에서 웬만한 유럽 팀들도 다 때려잡고 다녔던 그 헝가리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DNA가 있고 어쨌든 페렌츠바의 어, 선전을 제가 기대를 하면서 무패에서 승패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경기 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이 경기 너무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고 저도 상당히 골치가 아팠었는데 최초에는 제가 그래도 리오넬 메시 챔피언스 리그의 사나이죠. 특히 조별 예선 단계에서 아주 절정의 골각각을 보여주는 메시 선수가 그래도 라리가에서는 지금 부진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귀신같이 살아난다 해서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를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무패로 틀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은 챔피언스 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 주전 중앙 수비수죠. 바르셀로나의 주전 중앙 수비수 피케 선수가 경고 누적 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움티티 선수마저 지금 결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중앙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 심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올 시즌에 테어 슈테켄 골키퍼가 못 나오는 상황이고 백업 골키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비가 흔들리고 있고 공격 옵션인 쿠티뉴 선수마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수에서 지금 바르셀로나가 전력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그래도 홈에서 무승부까지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메호 대전, 메시와 호날두의 맞대결은 이 호날두 이 양반이 아직도 코로나19를 털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서 호날두 선수가 이 결장이 예상이 되고 델리우트, 키엘리니 중앙 수비 쪽에 공백은 있지만 그래도 보누치 선수랄지 다른 선수들이 중앙 수비는 충분히 메울 수가 있다고 보고 어, 그 피를로 감독이죠. 유벤투스의 어떤 피를로 감독이 원래 파울로 디발라 선수를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디발라 선수가 상당히 찍혔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디발라 선수가 모처럼 선발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디발라 선수가 대표팀에서도 리오넬 메시 선수에 가려져서 뭔가 중용을 받지 못했었는데 어, 피를로 감독이 디발라를 지난 경기에서 풀타임으로 활용을 했고 이번 바르셀로나전에서도 뭔가 디발라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디발라 대 메시 대결 구도도 지켜보는 것도 결과와 상관없이 흥미로운 요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리즈만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리즈만 선수가 지금 올 시즌 상당히 부진한데 그리즈만 선수가 한 방이 터진다면 그래도 메시 그리고 안수파티 그리고 그리즈만까지 공격력에 있어서는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한 수 위이지 않나 해서 바르셀로나의 승리까지 가져가서 유벤투스의 무패 투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 맨유 라이프치히 이 경기는 제가 라이프치히의 단통 승을 봤었는데 단통 무승부로 틀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은
맨유 쪽은 전력 누수가 별로 없습니다. 링가드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벤치에서 응원을 하는 게 좀 더 팀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 같고, 에릭 바이 선수는 뭐 너무 유리몸입니다. 뭐 고점이 높은 선수이긴 하지만 근육 부상으로 지금 아웃이 되어 있고 상당히 유리몸이라 아, 어, 거의 전력 누수가 없다고 보면 되고,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맨유입니다. PSG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고, 지난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0대 0으로 무승부에 그쳤지만 그래도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를 했었고, 더욱이 카바니 선수가 들어와서 그래도 번뜩이는 모습을 몇 번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카바니 같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큰 대회에 강하기 때문에 이 카바니 선수라는 옵션까지 장착한 맨유가 그래도 조금은 어,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지난 경기들보다 좀 더 나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결정적으로 그 라이프치히 사이드에서 무승부로 틀게 된 이유는 라이프치히 쪽에 조금 전력 누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서입니다. 왜냐하면 챔피언스 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라이프치히의 오른쪽 풀백 무키엘레 선수가 지금 출전이 불투명하고요. 또 오른쪽 측면 자원인 하이다라 선수도 지금 질병으로 아웃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른쪽 측면과 수비, 특히 오른쪽 측면 수비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주전급 수비형 미드필더인 캄플 선수도 지금 근육 부상으로 불투명하다고 하고, 아담스 백업 풀백 자원까지 지금 무릎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측면, 특히 오른쪽 측면에 대한 어떤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수도 있다. 나겔스마 감독이. 따라서 맨유가 그 포르투에서 영입한 그 왼쪽 풀백이죠. 알렉스 텔레스 선수 상당히 오버래핑과 크로스가 좋고, 마시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그 경기에서 퇴장으로 인해서 뛰지 못해서 충분히 체력을 회복을 했고, 마시알, 레시포드 이런 빠른 자원을 통해서 측면에 텔레스까지 결합을 해서 지금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는 라이프치히의 오른쪽 측면을 후벼판다면 충분히 맨유가 이상하게 지금 홈에서 승리가 없는데 맨유가 그래도 홈에서 최대 승리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맨유 특유의 그런 게 있습니다. 맨유를 제가 항상 승무패나 프로토에서 맨유가 이길 타이밍이다. 맨유를 한번 믿어보자 하면 귀신같이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무승부를 보고 있고, 라이프치히 역시 지금 분데스리가에서도 무패고 상당히 조직력도 있고 스쿼드 뎁스도 공격적인 측면에서 황희찬 선수, 세를로트 장신 공격수까지 장착한 아주 스쿼드 뎁스가 풍부한 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원정이고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된다고 해도 맨유한테 쉽게 패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최종 픽을 보여드리면 저는 32,000원짜리로 구성을 했고요. 인터밀란, AT 마드리드 단통 승리, 그리고 레알의 단통 승, 포르투와 올림피아코스는 단통 무, 맨시티의 단통 승, 아탈란타 아약스 승패 투폴, 첼시의 단통 승, PSG의 단통 승, 세비야와 레는 승과 무를 가고요. 클럽 브리에와 라치오는 승패 투폴, 도르트문트 단통 승, 페렌츠바와 디나모 키예프 승패 투폴, 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는 무패 투폴, 그리고 마지막 14번 경기 맨유와 라이프치히는 단통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4회차 챔피언스 리그 14경기 최종 픽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픽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과 여러 스토리들 중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든다 라는 부분만 쏙쏙 여러분들의 픽에 추가를 하셔서 독식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풋볼살롱 구독을 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도 초안픽 영상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양질의 승무패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